이제 편히 살고 싶어. 그 한마디로 저는 버림받았어요. 병든 아내가 짐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몰랐죠. 제가 53세 임신 중이었다는 걸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파출부가 되어 그 집 문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에요. 그 사람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 아버지의 자리를 보여주러 왔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63이에요. 오늘 저는 낯선 집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사실 낯선 집은 아니에요. 10년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떨리는 손을 꾹 쥐었어요. 이 집에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편히 살고 싶어. 그게 다였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었죠. 저는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언제 나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살피는 게 힘들었나 봐요. 아픈 아내 대신 편안한 노후를 택했죠. 참 이상하죠. 같이 늙자고 약속한 사람이 아프니까 떠나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아니, 못 울었어요. 그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요. 53세 나이에 늦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말할까 했어요. 당신 아이가 있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아픈 아내도 버리는 사람이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를 반겨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를 키웠어요. 도윤이라고 올해 10살이 된 아들이에요. 고위험 임신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파출부가 되어 이 집 앞에 섰어요. 일부러 이 집을 골랐냐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집에 오고 싶었어요. 복수를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는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싸우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났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영호 66살.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도 흘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그게 10년 만에 그 사람한테 건넨 첫 인사였어요. 그 사람 뒤로 여자가 보였어요. 최미경이라는 사람이래요.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아무렇지 않게 쳐다봤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이요. 가구 배치가 좀 달라졌지만 벽지 색은 그대로였어요. 저 벽지 제가 골랐거든요.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덤덤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생각만 들었죠.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 자리를 이 사람은 금방 채웠구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부터 저는 이 집의 파출부니까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겠죠. 그게 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버린 아내가 갑자기 파출부로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천천히 알려줄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묻게 될 때까지요. 왜 왔냐고. 왜 하필 이 집이냐고. 그때 저는 대답해 줄 거예요. 침묵은 때로 말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일주일째 이 집에 출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떠나죠. 그 사이에 저는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아요. 예전에 제가 아내로서 하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됐죠. 이상한 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묻지 않아요. 왜 하필 이 집이냐고도 안 물어요. 그냥 저를 피해 다녀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가고 제가 거실을 청소하면 방으로 들어가죠. 마치 유령을 피하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걸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눈이 충혈되어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저는 그게 좋아요. 아니, 좋다는 표현은 이상하네요.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조금은 불편해야 해요. 10년 전 저를 버릴 때처럼 편안하면 안 되니까요. 최미경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가끔 이것저것 시키긴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원래 파출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그 사람의 옷장을 정리했어요. 옷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 우리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명절에 시댁에서 찍은 사진,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둘이서 오래오래 살면 된다고 믿었죠. 근데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병이 났고 그 사람은 저를 짐처럼 여기게 됐어요. 사진첩을 닫았어요. 다시 먼지 쌓이게 옷들 사이에 넣어뒀죠. 그 사람은 이 사진첩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를 버렸으면서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입만 벙긋거리다가 돌아서요. 용기가 없는 거죠. 저는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제가 말해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야 더 아프거든요. 오늘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죠. 현관으로 가려는데 그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순자 씨. 10년 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죠. 왜 이 집에 온 거야? 드디어 물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웃기만 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말해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궁금해해야 해요. 더 불안해해야 해요. 밤잠을 더 설쳐야 해요. 그래야 제가 보여줄 진실이 제대로 박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윤이한테 전화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10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아빠가 왜 없는지 곧 알게 되겠죠. 그 사람도 도윤이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내일도 그 집에 갈 거예요. 모레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을 때까지요. 당신이 버린 게 뭔지 아느냐고. 그때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낼 거예요. 10살 남자아이 사진을요. 오늘 저는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이 사진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도 저의 복수도 전부 다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보슬보슬 가늘게 내리는 비였죠. 저는 우산을 쓰고 그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최미경 씨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둘만 있으면 더 좋죠.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죠.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계속 묻고 싶은 게 있는 눈빛이었죠.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밥이랑 된장찌개, 계란말이. 간단한 밥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순자 씨, 제발 말해줘. 왜 온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죠. 작은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요. 사진 속에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아이였죠. 저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할 때 저 53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일주일 전 저는 병원에 갔어요. 몸이 이상했거든요. 아픈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임신이래요. 53세 임신이라니.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 나이에 아이라니요. 기적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위험할 수 있대요. 아이를 지키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말할까요? 당신 아이가 생겼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픈 아내도 짐이라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는 더 큰 짐이 되겠죠. 어쩌면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 낳기로 했어요. 출산은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잘 안 따라줬거든요. 병원에 석 달이나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 걱정했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따가웠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다들 수군거렸죠. 무책임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만 생각했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이요. 그렇게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예뻤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기쁨이랑 슬픔이랑 억울함이랑 다 섞인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덜 아프니까요. 저는 10살이 되는 동안 도윤이를 키웠어요. 혼자서요. 새벽에 일하러 가고 밤에 돌아와서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힘들었죠. 근데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더 컸어요. 그 사람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왜 말 안 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말하면 버릴까봐요. 아니, 또 짐이 될까봐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할 말은 다 했어요. 현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도윤이를 데려올게요.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내일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0년이나 늦었지만요. 어떤 만남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오늘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에 섰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일하는 곳에 잠깐 가는 거라고만 했거든요.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여기 누구 집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눈은 퀭하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향했어요.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걸요. 10살짜리 남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윤이는 눈이 반달처럼 휘는 아이예요.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생기죠. 그건 그 사람을 닮은 거예요. 젊은 시절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이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죠.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 왜 울어?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인사드려. 이분은 네 아빠야. 도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참았던 거죠. 10살짜리가요.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끝났는데 후련하지 않았죠. 그냥 슬펐어요. 모든 게 다 슬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요. 아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했다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죠. 복수하려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 평생 모른 채 살게 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도윤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방금 잡을 뻔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겠죠.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돌아섰어요.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그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억눌린 흐느낌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안 와? 응, 이제 안 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가 버린 게 병든 아내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영영 되돌릴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가 깨끗했죠.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그 사람은 오늘부터 진짜 혼자가 될 거예요. 최미경 씨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빌 거예요. 평생 그 빈자리를 안고 살겠죠. 가장 큰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